요즘 종편 방송에서 재력가 남자 연예인께서 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맞선을 보는 그런 방송이 나와서 화제인데요. 결혼정보업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많이 있더라고요. 결정사를 통해서 결혼을 했음에도 사기 결혼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오면서 또 한 번 언급되는 분이 무엇이든 물어보살 거기 방송에 나오셨던 분인데요. 남자분인데 결정사를 통해서 급하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 당일에 이혼 통보를 받았다. 그런 이제 사연을 가지고 나오셨던 분이에요. 그분 글인데요. 저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난 여자와 한 달 만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만난 지 한 달 만에 임신을 했다고 해서 책임감으로 혼인신고를 먼저 했고요. 혼인신고 먼저 하고 식은 나중에 올리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하신 거죠. 저는 서울, 그 친구는 대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살지는 못했고 장거리 연애 아닌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한 당일부터 갑작스러운 태도의 변화, 식은 못 올리더라도 신혼여행은 가야 하는 거 아니냐며 아침 10시에 신혼신고를 했는데 오후 6시에 이혼하자고 협박을 하고 전화를 안 받고 카톡도 일십하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 후 라메르 크림, 그러니까 고가의 화장품이죠. 60만 원짜리를 사주고 그 마음을 풀기로 약속을 했죠. 뭔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싶었지만 이혼남이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기 위해 그냥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잦은 음주와 연락 두절이 되었는데 이제 반전은 한 달 뒤에 임신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분당 차 여성병원에 방문해서 들통이 나고 그 친구의 모든 것들이 거짓말과 허영, 허세, 허풍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있지도 않은 지병이 있다고 해서 약물을 복용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다이어트 보조제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동영상을 자작으로 찍어서 남자가 폭력을 썼다. 그러니까 피가 나오는 그런 동영상이었대요. 그거 이제 영상을 주변 친구들한테 보내서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하게 만들고 저를 완전 이상한 놈으로 몰고 갔지만 나중에는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직업도 없고 알코올 중독이 있는 여자였다는 거를 하나하나 밝혀지며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몸무게가 8kg나 빠지면서 지쳐 있었습니다. 프로포즈 반지와 팔찌를 본인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하기 위해 종로에 있는 귀금속 점포를 찾아가 되팔려고 하다가 사장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그게 뽀록나고 말았고 그게 이혼을 결정하는 데 이유가 되었습니다. 법원 가는 당일에도 그 전날에 술 취해 못 일어난다는 걸 억지로 끌고 나와 법원까지 간 우프네요. 그러면서 이제 겨우 이혼을 하신 건데요. 2019년 1월에 만났고 2월에 혼인신고했고 5월에 이혼 접수를 했고 6월에 이혼 확정. 그래서 악몽같이 이제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밝히신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혼인을 했을 경우에 사실 결정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셨던 것 같고 더 문제는 결정사에서는 이제 성혼이 되면 성혼비라는 걸 받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했으면 약속한 금액 뭐 몇천만 원을 내야 그게 이제 위약금 없이 넘어가는 건데 그 돈을 성혼비를 내지 않으면 계약에 따라서 위약금을 더 내도록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나 봐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성혼비를 떠나서 피해 보상 금액을 받으셔야 하는 입장인데 그렇게도 하지 못하시고 그냥 개인이 손해를 다 짊어지신 것 같더라고요. 성혼비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 결정사의 결혼 성사 비용으로 결혼식 날짜 2주 전에 약속한 비용을 입금이 안 되면 계약상으로 해당 금액의 3배, 그러니까 그 성혼비의 3배를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결혼 날짜가 잡히고 나면 그 성사금 때문에 결혼을 미루지도 못하고 파혼도 못하며 어떤 실수나 상대의 결점으로 인해 혼인 취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도 전제하지 못하고 그냥 결혼해야 돼요. 프리미엄 등급으로 하신 분들은 체면상 최소 몇 억을 지불해야 된다.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결정사에 고인물이 많고 이 고인물이라는 게 재산이 있는 남자들한테는 여자 회원들을 그냥 무제한 공급해주는 식으로 돌려막기 해주는 식으로 소개를 하고 그거를 남자 회원들이 즐기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의견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나도 아는 사람한테 결정사 이야기 들었는데 그 사람도 부자라서 여자를 계속 소개해 주는데 원나잇을 빨리빨리 하라고 결정사에서 권유한다고 함.
그리고 결혼이 성사되면 진짜 1억에서 3억을 결정사에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원나잇을 하라고 권유한다. 네, 어이가 없죠. 일단 무조건 들이밀고 그중에서 한 명만 결혼을 하게 되라. 뭐 이런 건가 봐요. 20년 넘게 결정사 VVIP 회원으로 있는 남자인데요. 지금까지 결정사에서 만나서 그러니까 잠자리를 한 여성만 250명이 넘어요. 가입비는 이제껏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으며 주말에 하루 시간 내어 결정사에서 만나줬으면 하는 여성과 만나주면요. 그 다음에는 어리고 이쁜 여성과도 만남을 한번 주선해주는 1+1 패키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좀 그러니까 노처녀 같은 분을 매칭해주고 한 번은 이제 어리고 예쁜 여자를 매칭해준다. 그리고 만나서 뭐 잠자리 하는 거는 마음대로 해라 이거죠. 결정사에서 만나면 서로 신상을 까고 만나잖아요.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는 재력가 남자와 결혼 가능성이 일말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스킨십을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고 그러다가 남자가 연락을 끊거나 헤어져도 여자가 기분이 나빠도 그거를 가지고 항의를 못 하더라고요. 항의하는 순간 회사에 밉보여서 다른 남자 소개를 받기 어려워지고 그리고 혹시 나중에라도 다시 연락이 될까 싶어서 오히려 이 결정사를 통한 만남에서 일부겠지만 더 안심하고 원나잇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예전에 들었는데요. 아는 형님의 친구는 결정사에 떡치러 나간다고요. 그 당시 그분은 40대 초반이었는데 이혼하고 애도 한 명 있어서 결혼 생각은 없는데 결정사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꼭 결혼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횟수만큼 여자를 소개해 주니까 너무 좋다고요. 그러니까 결혼할 생각 없는데 그러니까 여자만 소개를 받아서 이제 사귄다는 거죠. 저런 거를 돈 주고 나가느니 정말 양쪽 다 아는 믿을 만한 사람이 소개팅 해주는 게 낫죠. 결정사에 원나잇만 하는 고인물들이 너무 많아요. 결혼 생각은 없는데 주말에 새로운 이성, 그러니까 새로운 여자 만나는 재미에 가입해 있는 고인물들이요. 몇 주 전에 그 SNS에 좀 잘 나가는 남자 미혼 변호사님께서 글을 올려서 좀 화제가 됐었는데요. 키가 180 넘고 잘생기고 이제 법률사무소 대표예요. 뜬금없이 전화가 왔대요. 결정사인데 프리미엄 가입을 이제 권유하더래요.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뭐 몇백만 원을 한다. 그래서 이분이 내가 아는 다른 변호사 형님은 거의 뭐 공짜로 가입했다던데 왜 이렇게 비싸냐? 그렇게 이제 되물으니까 그 상담하시는 여사님께서 몇 가지를 물어보대요. 키가 얼마냐? 180 몇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태세 전환하시면서 그러면 가입비를 깎아주겠다 하면서 점점 가입비가 내려가더니 나중에는 11만 원까지 제한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변호사님이 어이가 없어서 아니 처음에 몇백만 원을 불러놓고 지금 11만 원에 가입을 하라고 하면 이제 이게 이상하지 않느냐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전문직 남성이다. 거기에다가 키도 크다. 그러면 결정사에서는 VIP 대우를 해주고 그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입비는커녕 제발 한번 나와달라. 이렇게까지 결정사에서 부탁을 하면서 무제한 이제 소개팅처럼 여자분들을 매주 소개해주는 그런 게 현실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결정사를 통해서 결혼하신 분들도 많지만 회원들을 너무 돈으로 보고 빨리 횟수를 차감시켜서 더 연장비를 내도록 한다던가 성혼비를 지나치게 비싸게 받는다던가 그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생기면서 불만의 목소리, 피해를 봤다는 후기들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분도 지방의 이제 건물주 아들인데 프리미엄 결정사를 통해서 여자분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모든 거를 속이고 가입을 한 거의 이제 사기꾼이었던 거죠. 근데 임신 공격을 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결혼하신 분의 사례가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결정사를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돼버린 거죠. 어쨌든 뭐 결정사라고 다 믿을 수가 없고 개인적으로 검증을 꼭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혼을 지나치게 조건으로만 보는 한국 사회에 좀 씁쓸한 일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